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24일 목요일 오후 5시 25분입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근데 그냥 상승이 아니고 조금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상승의 표면적인 이유는 관세 합의 기대감이라고들 하는데요. 네, 관세 합의는 관세는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어느 정도 선반영된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 증시는 이미 신고가 랠리 중이기 때문에 조금 탄력적으로 아무런 이슈 없이 움직이는 것도 특별히 이상하지는 않고, 그래서 아무튼 저는 특별한 이슈 없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냥 기술적인 이유에 의해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 시장은 어떤 이제 상승의 명분을 갖다 붙이는 중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젯밤 미국 증시는 당연히 상승한 종목이 많았고요. 엔비디아가 다시 좀 반등을 했죠. 2점 몇 프로 상승을 하면서 나스닥이 좀 움직였다. 물론 근데 러셀 지수가 훨씬 더 많이 움직이긴 했네요. 그죠? 이런 모습들이 있었고, 이제 미국 증시 마감하고 나서 오늘 기업 실적 발표 중요한 게 있었죠. 그죠? 구글하고 테슬라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둘 다 실적 자체는 양호한 것 같은데, 구글은 실적 발표 이후에 급등해갖고 시장 분위기에 긍정적인 영향 미치고 있고, 테슬라는 실적 발표 이후에 급락하면서 지금 현재 시장 분위기를 조금 안 좋게 좀 차분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전반적으로 좀 상승세가 더 강한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 증시 시작하기 전에 시간 외에서요. 그죠? 요거를 좀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고, 미국 증시는 사실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없습니다. 상승 목표치는 얼마 남지 않았지만 막 그렇게 많은 큰 목표치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찔끔찔끔 굉장히 안정적으로 좀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특별히 더 다른 거 드릴 이야기는 없고, S&P 지수도 그렇습니다. 어떤 상승 목표치 혹은 어떤 그 삼각 수렴형 이런 거 끝에 거의 다 와가기 때문에 저항에 근접해 가고 있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고, 변동성 차원에서 봐도 아직까지 굉장히 흐름이 안정적이긴 합니다. 러셀 지수는 물론 러셀 지수도 긍정적인 흐름 이어나가고 있긴 있는데, 러셀 지수는 이제서야 레벨업을 좀 하려고 하고 있네요. 그죠? 러셀 지수는 요렇게 요날 종가 7월 10일 목요일의 종가가 중요한 어떤 마디 가격 저항이었는데, 이 자리를 어젯밤에 돌파한 척 했으니까 이제서야 조금 탄력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형들 둘이, 그죠? S&P와 나스닥 그 두 형들이 먼저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고, 다행히 시장 분위기가 계속 긍정적이라 갖고 러셀 지수도 어떤 그런 랠리를 좀 더 이어나갈 수 있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아무튼 말씀드리다시피 그렇게 상승 목표치들이 많이 남진 않았고, 변동성 차원에서도 아직은 좀 안정적이긴 한데, 그렇게 완전 마음을 놓을 수는 없는 가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여름, 주식시장이 아주 뜨거운 여름을 지나서 아침 저녁으로는 싸늘한 가을, 힘이 약간 좀 이제 여름과는 좀 다른 거죠. 그죠? 가을로 접어드는 것 같아서 좀 경계가 살짝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CNN Fear and Greed 인덱스 심리 지표죠. 이런 거를 보셔도 어젯밤에 드디어 이제 오래간만에 익스트림 그리드로 극심한 탐욕으로 단계로 이렇게 레벨업이 됐거든요. 지금까지 그리드였죠. 그죠? 근데 익스트림 그리드로 어젯밤에 올라왔습니다. 익스트림 그리드로 왔다고 반드시 주식시장이 하락하라는 법이 있는 건 아닌데요. 그만큼 익스트림 그리드라는 거는 지금 주식시장의 힘이 강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긴 있는데, 근데 익스트림 그리드가 나오고 나서 시장이 조정을 받는 경우가 혹은 하락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기 때문에 이 가볍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가을, 전 개인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 번쯤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변동성 이야기를 좀 참고로 요건 오늘 실적 발표한 테슬라죠. 지금 보시다시피 시간 외에서 마이너스 5% 정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서 시장에 안 좋은 분위기를 좀 형성하고 있다.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겠고, 구글은 이렇게 급등하고 있죠. 2.7% 정도 상당히 탄력적인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겠고,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여튼 미국 변동성입니다. 그죠? 미국 주식시장 변동성 지수를 추종하는 ETF인데,
잘 보시면 어젯밤에 이제 급락을 했단 말이죠. 뭐 나쁘지 않은 겁니다. 그죠? 좋게 봐야 돼요. 그만큼 변동성이 아래로 내려오는 힘이 강하다라는 것은 뭐 시장이 안정적이라는 뭐 그런 모습이기도 한데, 다만 그런 걸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얘도 어떤 목표치가 뭐 그렇게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 지금 아래에 있는 이 자리, 그죠? 여기 있는 이 자리, 제가 줄 그어놓은 이 자리가 어떤 이제 의미 있는 저점이 되겠죠. 어떤 역사적인 저점? 그런 게 될 겁니다. 물론 역사적인 저점이 여기 이 자리도 있긴 있죠. 여기 24년 7월 달에 만들어 놓은 이 자리도 물론 있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자리가 좀 더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요 자리, 그죠? 여기는 요 자리까지 보시다시피 목표가 얼마 남진 않았어요, 얘도. 그래서 시장이 아직까지는 안정적인데 좀 경계는 좀 필요하겠다, 그죠? 물론 뭐 여기까지 왔다라고 해서 반드시 변동성이 튀어오르고 시장이 큰일 난다는 것은 아닌데, 이 경계가 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아직까지는 좀 강하다. 그리고 물론 이렇게 변동성이 크게 막 급락을 하는 거는 뭐 그만큼 뭐 시장이 안정적이라 그런 걸 수도 있지만은, 뭐든 이것도 좀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그죠? 지난번에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변동성 추종하는 ETF, 그죠? 지난번 사례 보시면 변동성이 이렇게 강하게 급락하는 이런 날 이후에는 단기 바닥을 만드는 경우가 좀 종종 있다는 거. 그죠? 여기 이 사례. 이렇게 변동성이 급락하고 나서 단기 낙폭 과대일 거 아니에요. 얘도 5일선과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여기서 막 지지부진하게 바닥을 만들고 사람 애를 태우다가 뒤늦게 여기서 또 한번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 아무튼 이런 식으로 급락을 한번 딱 해버려서 5일선과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지게 되거나 그러면 이런 식으로 버티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뭐 너무 많이 아래쪽으로 가버리면 탄력적으로 이렇게 반등을 해버리는 일도 생길 수 있고요. 아무튼 너무 이 격렬한 거는 좀 반대의 움직임을 또 불러일으킬 수 있죠. 그죠? 여기도 그러네요. 5일선에서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지면서 급락을 해버리면 급 반등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를 여러 가지 사례를 통해서, 많은 사례를 본 것도 아닙니다. 그죠? 고작 요만큼 기간을 봤을 뿐인데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사례들이 보이죠. 아무튼 지금 이렇게 어젯밤에도 변동성이 좀 많이 급락을 했습니다. 4% 가까이 빠졌네요. 그죠? 물론 긍정적으로 보는 건 맞긴 맞는데 이격이 조금 과하게 좀 벌어지고 있고, 아래에 있는 마디 가격까지 좀 어느 정도 이 목표치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하락의 목표치가 어느 정도 얼마 많이 남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런 점들 좀 가벼운 경계는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이렇게 많이 치솟아 갖고 여기서 막 이 여유롭게 아래쪽으로 내려오던 시기가 아니고,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이미 많이 떨어져 놓고 여기서 이제 아래쪽에 지지선이 많은 상황에서 약간 꾸역꾸역 이런 느낌이 조금 있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이제 가을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뭐 가벼운 경계를 했지 심각한 우려는 필요 없다 이거예요. 예를 들면 강한 게 뭐죠? 엔비디아가 요즘에 뭐 나스닥을 끌고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엔비디아 같은 종목들을 보면 이 빨간색 선이 저항이라 말씀드렸죠. 그죠? 빨간색 선의 저항이니까 한 번쯤 이렇게 빠질 수는 있으나, 한 번 빠졌다 해도 탄력적으로 이렇게 또 올라오려는 힘이 지금 보시면 굉장히 좀 강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아직까지 주식시장이 뭐 강하긴 강하다. 익스트림 그리드 뭐 그런 거를, 심리지표가 익스트림 그리드 극심한 탐욕까지 올라온 걸 보여드리는 것도 어쨌든 아직까지 시장이 강하긴 강하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강한 게 한 번에 손바닥에 뒤집히는 것처럼 뒤집힐 수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아직까지 매도세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강하다라고 봐주고, 다만 약간의 경계는 필요하다, 그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좀 드려봤고, 시장을 좀 불안하게 하는 요인들 중에 하나죠. 30년물 채권입니다. 어젯밤까지는 어젯밤에 요렇게 조금 좀 떨어졌네요. 그죠? 지금 여기가 지금 이 분홍색 선 그어놓은 이 자리가 무거운 저항인데, 이 저항까지도 가기 전에 일단은 벌써 벌벌 떨면서 상승이 좀 둔화가 되는 모습이긴 합니다. 어쨌든 좀 흐름이 그렇게 막 유쾌하진 않습니다. 지금 자칫 잘못하면 아래쪽으로 또 레벨 다운이 돼버릴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우려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 가지고,
얘가 레벨 다운되면은 이제 고금리 우려 이러면서 주식시장이 박살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아직은 뭐 그럭저럭 그냥 버티고 있고 혼조한 구간 안에서 지켜야 될 자리 뭐 지키고 있다 보니 아직까지는 주식시장이 이런 점들을 크게 신경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물론 지난번에 얘가 금리가 한번 살짝 이렇게 지난번에 금리가 한번 위쪽으로 튈 때 얘가 아래쪽으로 한번 이렇게 채권이 아래쪽으로 갈 때 러셀 지수 같은 게 살짝 좀 힘이 좀 빠졌던 그런 사례가 좀 있긴 있죠. 그죠? 지난주인가? 그러긴 했죠. 아무튼 지금 금리 수준은 시장에 결코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심각하게 시장을 발목을 잡고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근데 어쨌든 이 아슬아슬한 그런 자리를 하루하루를 그냥 연명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그냥 뭐 겨우겨우 견뎌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달러 약세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유로화 강세 진행되고 있고요. 그죠? 어제 뭐 미국과 유로존이 관세 합의 기대감이 있다 그러면서 유로화 강세가 나타나는 점, 그죠?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 다 봤고요. 하여튼 구리 가격 굉장히 강합니다. 그죠? 구리 같은 게 굉장히 강하고 뭐 달러 약세 등의 원인에 의해서 굉장히 강하고 국제유가도 65달러를 어젯밤에 지켰네요. 결국은요. 65달러를 어젯밤에 뭐 깨지는 않았으니까 어젯밤 종가가 65.25네요. 지켜야 될 자리는 지키고 있으니까 일단 뭐 긍정적 65달러는 지키는 모습이고 그렇다면 또 조금 좀 올라올 수 있을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국제유가는 75달러, 75달러, 65달러 박스권입니다. 이번에 65달러를 지지할 생각이 조금 있긴 있어 보입니다.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금값이 어젯밤에 좀 하락을 하긴 했네요. 이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이런 자리 돌파 한착 해야지 레벨업인데 레벨업 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듯한 모습이에요. 시간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째, 지금 네 번째 도전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은 시장 금값이 정말 강해서 올라가려고 하는 시도를 많이 하고 있구나. 뭐 이렇게 좋게 좀 봐주면 됩니다. 금값도 뭐 당장 어젯밤은 아니었고 올라갈 생각이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당장은 어쨌든 아닌 것 같다 싶습니다. 전반적인 이야기들 좀 해봤고요. 오늘 한국은 하이닉스 실적 발표됐었죠. 그리고 한미 재무 통상 회담이 뭐 전격 취소가 됐다라고 합니다. 이게 사실 하이닉스 실적은 시장에 사실 호재로 볼 수 있긴 있는데 사실상 실질적인 반응은 안 좋긴 했죠. 하이닉스는 상승 마감했는데 0.19% 상승 마감했죠. 그죠? 예. 실적은 좋았는데 좋은 재료에 팔아라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닉스 실적도 실질적으로는 악재로 좀 작용을 한 것 같고 그리고 당연히 한미 재무통상 회담 뭐 그런 것도 그게 취소됐다는 것도 당연히 악재죠. 그죠? 악재들이 좀 겹치면서 오래간만에 한국 증시는 악재라고 할 만한 것들이 좀 겹치면서 좀 분위기가 좀 안 좋았으나 그래서 뭐죠? 지난 화요일 날 7월 22일 날에 양대 지수는 오래간만에 의미 있는 음봉을 하나씩 맞았습니다. 그죠? 화요일 날에요.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음봉을 맞았는데 그 음봉을 둘 다 현재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승 탄력이 굉장히 많이 둔화가 됐고요. 근데 일단 지금까지는 기간 조정 중입니다. 그럼 언제 가격 조정으로 발전할 수 있냐? 여기. 코스피 기준으로 7월 4일 금요일 날에 시가를 붕괴시키면은 가격 조정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기간 조정. 아직까지는 약간 불안하긴 한데 그래도 잘 버티고 있고 강한 겁니다. 강하니까 기간 조정이 일어나는 거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코스닥도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는 기간 조정의 영역. 이 자리 아랫자리를 붕괴시키면은 가격 조정의 영역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화요일 날에 만들어 놓은 단기 고점을 지금 양대 지수가 둘 다 극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이제 좀 불안해지고 있기는 하나 그러나 어쨌든 근데 지켜야 될 자리는 지키고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당장 그렇게 뭐 크게 우려할 건 아니고 어쨌든 좀 경계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단기 고점이 만들어져서 지금 그거를 2거래일째 화요일까지 포함하면 3거래일이죠. 3거래일째 지금 극복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는 다소 부담스러운 요인이긴 하나 그죠? 지켜야 될 자리는 다 지키고 있습니다. 지켜야 될 자리를 다 지키고 있는 거는 시장이 강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뭐 워낙 강세 이런 것도 시장에 좀 긍정적인 요인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내용들을 좀 봤고, 다만 어쨌든 이 최근에 이번 주 들어가지고 양대 지수의 선물 지수 이런 것들 보면 거래량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긴 있습니다. 그게 지금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고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오늘 코스피는 거래량이 좀 굉장히 좀 많이 좀 늘어나는 모습이긴 하고, 코스닥은 화요일 날 거래량이 조금 좀 늘어나긴 했죠. 요날 화요일 날요. 지금 사실 이렇게 많이 올라서 상승이 정체되어 있는데 음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많이 늘어난다라면은 그거는 조금 좀 안 좋게 해석될 여지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점들이 좀 불안하긴 하나 아직까지 지켜야 될 자리는 지키고 있기 때문에 강하긴 강하다. 그죠? 경계가 필요한 가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뭐 시장이 오늘 움직임들을 보면은 그 하이닉스 실적을 발표하면서 반도체 이런 친구들이 좀 부진을 했네요. 그죠? 그러나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바이오 혹은 방산주들은 또 계속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모습들을 보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막 9%씩 올라가고 이런 걸 보면은 그러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오늘 중요한 추세선도 극복을 하긴 했거든요. 추세선 돌파한 척 하긴 했거든요. 위에서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중요한 추세선이 있는데 이걸 극복했으니까 일단 좋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역배열 종목들이 아직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뭐 기존 주도주들이 확 죽는 것도 아니고 기존 주도주들 예를 들면 하이닉스 같은 친구가 이렇게 지켜야 될지 이렇게 좀 기간 조정 중이죠. 딱 봐도 보이죠, 그죠? 이렇게 기간 조정 중이고 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이 역배열 종목 이런 게 막 급등을 하고 그리고 그 뭐 제약바이오 이런 것들이 움직이는 걸 보면 지금 당장 시장이 막 급락하는 그러기는 일단 당장 급락하거나 그런 거를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때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죠 가을이긴 가을이다 그죠 움직임들이 조금 좀 약해지긴 했다라는 거를 알고는 있어야 되겠습니다. 코스닥 오늘 좀 전반적으로는 부진하긴 했는데 그래도 에코프로 BM이라든가 이런 2차전지가 좀 움직이고 일부 제약바이오들이 또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막 지금 심각하게 시장 지수가 많이 빠지는 걸 기대하는 건 일단 아직은 조금 어려운 구간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좀 경계는 필요한 구간. 왜 그러냐면 지금 보시는 건 풋옵션입니다. 코스피 풋옵션이 오래간만에 단기 바닥 어딘가 좀 지지력을 형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어딘가를 돌파한 척 해야 그래야 이제 본격적으로 뭐 시장이 뭐 급락을 하거나 그런 거죠. 그죠? 아직은 뭐 괜찮긴 한데 보시다시피 오래간만에 풋옵션이 단기 바닥을 만들면서 잘 안 빠지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시장이 자칫 잘못하면 한 번쯤 아래쪽으로 훅 흔들릴 수도 있긴 있다라는 거. 그런 가능성이 좀 내포가 돼 있습니다. 그런 거를 좀 참고해서 좀 투자에 참고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면 된 것 같고요. 어쨌든 아직까지 세계 증시 전반적으로 흐름 강합니다. 중국 증시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강한 모습이고요. 구리 가격 오르는 거 보시면 아시겠죠, 그죠? 중국 증시 강하고 일본 증시도 계속해서 무역 협상 타결됐다 그러니까 잘 올라가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유럽 증시도 딱히 나쁘지 않습니다. 유럽 증시도 신나게 다만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되었을 뿐, 그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들 올라는 가고 있는데 예전 같지는 않다.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아래쪽으로 급격하게 가는 건 또 아닌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보수적인 대응 그런 이야기 계속해서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